네, 어제 이제 시장이 강하게 반등을 하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또 가는 장이었기 때문에 네. 저는 이런 장이 더 어렵더라고요. 시장의 방향성을 정확히는 아직 알 수 없는 것 그러니까 같아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사실 네. 이번에 그 이번 급락을 막기 전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이제 색깔을 좀 드러내는 과정이었다가 다시 주저앉아 버리니까 또 다시 이제 과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어떤 며칠 동안에 급락이 없었더라면 시장은 분명히 이제 추가적인 반등을 모색을 하면서 어떤 색깔을 확실하게 냈을 텐데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로 또 한 3일 정도 이제 급락을 맞으니까 어제 같은 경우에는 결국엔 그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되니까 이제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일제히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하루만큼은 모든 어떤 이제 그 이 투자자분들이 이제 좀 안도할 수 있는 내 종목도 다 올라왔으니까.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또다시 이제 좀 시장이 어떻게 갈까라고 한다면은 또 이제 어제 우크라이나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시장 급등했지만 어젯밤에는 또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 우려가 잠시 좀 이제 드리워졌었고 또 미국 증시를 보게 되면 FOMC 의사록이 또 이제 공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이제 안정을 찾아가지만 아직은 불안하죠. 그러니까 꽃샘추위가 한두 차례는 더 있을 수 있다. 요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어쨌건 지금은 좀 과도기적인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이제 우리가 어느 쪽에 방향을 잡아야 될지 이제 요 부분을 우리가 전열을 재정비하면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하여튼 최근에 뭐 포트 상담 신청해 주시는 분들 보시게 되면 고민들이 굉장히 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어떤 이제 작년에 좀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성장주 위주로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이 더 고민이 좀 많으신 것 같고, 오히려 장기 소외된 종목에 물려 계신 분들이 최근에 이제 그런 종목들이 올라오는 시그널들이 보이니까 이걸 또 어떻게 적절하게 또 밸런스를 잡아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좀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 많이 해주시면 도와드릴 거고, 네. 일단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2,700을 이탈하고 하루 만에 회복했다라는 것은 뭐 무엇이 됐든 긍정적입니다. 어제 코스닥은 이제 4%대 뭐 거의 폭등이라고 할 정도로 그 정도니까 시장은 어쨌건 바닥만 확인된다면은 내가 이제 베팅을 할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투자 심리는 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직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금 아직 이제 좀 불안감이 좀 있으실 텐데,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제 꽃샘추위가 한두 번 정도 올 수는 있어요. 뭐 사실 오늘 추운 것도 일종의 꽃샘추위잖아요. 입춘이 지난 지가 한참인데. 그러니까 시장도 그런 한두 차례 꽃샘추위만 우리가 잘 견뎌내면 봄을 맞이할 수 있다. 저는 이런 이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어제 수급을 보더라도 역시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제가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물거졌을 때도 수급이나 환율을 보게 되면 굳이 겁낼 거 없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어제도 보면 이제 외국인이 뭐 현물 400억 정도 뭐 매도하고 선물 뭐 한 4천억 정도 매수해주고, 그리고 기관이 이제 2천억대 이제 매수해주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기관 외국인들의 수급은 어떤 식이었냐면,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우려는 이제 단기 이슈로 그냥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과적으로는 이 미국의 어떤 이제 통화 정책, 그러니까 인플레이션과 이제 금리 인상 쪽에 계속적으로 그냥 그런 어떤 패턴대로 계속 그냥 갈 길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합리적이고, 특히 주목할 점은 2월 이번 달이었죠. 이번 달 이 옵션 만기일까지만 해도 외국인이 선물을 무려 이제 누적으로 5조 정도 매도를 해놨는데, 그래도 최근에 이제 이걸 많이 환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1조 5천억을 그동안 이제 환매를 수를 해주면서 지금 이제 누적 매도가 3조 5천억까지 좀 줄었어요. 그러니까 외국인의 이제 선물 포지션이 또 지금 또 이제 중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환율, 그리고 이제 외국인의 선물 동향, 요 정도 이제 수급 동향 좀 체크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것 같고, 일단 이제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일제히 다 이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이제 내 종목이 더 올라가기를 바라는 심리 있겠죠. 어제 뭐 예를 들면 위메이드도 급등하고 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이제 많이 오르니까 성장주가 계속 올라가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실 거고, 또 이제 장기 소외됐던 가치주가 계속 더 이제 추가적으로 올라오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기서 이제 요거 하나만 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일주일 동안 이제 메이저의 수급 동향, 특히 외국인이죠. 그러니까 최근 일주일 동안 외국인이 주요 이제 매수한 업종을 보면요, 힌트 나와요. 그러니까 코스피를 일주일 동안 1조 2,400억을 샀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산 업종 지금 상위 5개 갖고 온 거거든요. 자, 금융업, 전기전자에 거의 몰빵하다시피 했잖아요. 이거 뭐예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미 지금 인플레이션 쪽에 지금 정조준을 하고 있다.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 이쪽에 정조준을 하고 있다는 게 여기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뭐 화학업종, 화학도 지금 이게 2차 전지 쪽이 아니고요. 전통적 화학주라는 거예요. 전통적 화학주. 제가 이제 그래서 그 대표주 이제 롯데케미칼로 제가 여러분 많이 이제 점검해 드렸었고, 유통, 요것도 이제 위드 코로나 소비 쪽, 그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자, 철강 금속, 그잖아요. 포스코도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외국인은 지금 현재 전기전자 금융업 쪽에
확실하게 지금 이제 베팅을 하고 있는 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 인상 모멘텀에 지금 정조준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외국인의 스탠스를 보게 되면 외국인은 지금 성장주 쪽에 베팅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건 확인이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고 일어나고 어제 막 반등을 보게 되면은 막 성장주도 막 급반등을 해버리고 이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쪽에 좀 중심을 줘야 되느냐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두 종목으로 한번 비교를 해드릴게요. 일단은 뭐 위메이드를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 뭐 어제 뭐, 간담회 이슈로 좀 많이 올랐죠. 예, 그것도 그렇고 네. 어제 이제 12% 급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뭐냐면 급락했다가 급등을 하고 그러니까 급등락을 반복을 하는 요런 이제 지금 패턴이에요. 근데 아직은 이제 추세가 회복됐다고 좀 보기는 어렵죠. 하지만 어제 12%씩 이렇게 급등을 해버리니까 또 여기 눈이 안 가실 수 없는 뭐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다 보니까 성장주가 된다라는 논리가 지금으로서는 뭐 일견 좀 이제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반면에 또 얘는 이제 하루 만에 12%가 급등을 하는데 제가 이제 뭐 가치주나 이제 장기 소외주 뭐 인플레이션 뭐 이런 거 말씀드리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요. 그러니까 1월 저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완전히 추세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1월 저점 대비해 가지고 지금 19%가 올라온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추세로 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위메이드는 토끼예요. 하루에 바짝 올라오고 아모레퍼시픽은 그냥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오르는 거야 싶은데 지나고 나 있으면 올라. 그러니까 가치주는 이런 패턴을 대부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성장주는 굉장히 급등락이 심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성장주냐 가치주냐 저한테 뭐 손 들어라 하시면 저는 이미 뭐 힌트 많이 드렸으니까. 맞아요. 그런데 네. 근데 여기서 굳이 제가 타협적인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자면은 결국에는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해도 급등이 나오니까 이런 거는 이제 트레이딩으로 접근하면은 이제 소기의 성과가 이제 달성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이제 가치주 바닥에 깔려 있는 장기 소외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닥에 잡아놓고 이제 좀 끌고 가는 쪽으로 이제 좀 이렇게 투트랙 전략으로 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경험과 스킬이 있는 분들이 이걸 딱딱 구분지어서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은 바닥에 있는 거. 그러니까 가치주든 성장주든 일단 좀 이제 바닥권에 있는 그런 종목들로 좀 접근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트레이딩에 자신이 있는 분들은 이제 그런 성장주가 이제 좀 급격하게 조정을 받았을 때 리바운딩을 이용하는 뭐 그런 걸 이제 노리는 전략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일단 우리 퍼스트 클래스에선 위메이드를 트레이딩하자고 말씀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제 지론상.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항상 이제 바닥에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릴 거고 그러니까 오늘 가지고 온 종목도 일단은 좀 바닥에 있는 종목이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종목으로 가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과연 어떤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종목 얘기를 본격적으로 들어볼게요. 예, 오늘 시간이 많아서 종목 얘기할 시간도 많네요. 그러니까 네. 이런 이제 과도기잖아요. 과도기적인 어떤 시장에서는 항상 이제 제가 이제 눈여겨보고 실제 소기의 그 성과가 났던 섹터가 보안주 섹터입니다. 보안주. 여러분 제가 네. 일전에도 한국 정보 인증으로 또 우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거 기억하시고 연초에도 시장이 방향성 못 잡을 때 제가 CBDC 테마 잡아가지고 KCT 맞아요. 기억하시죠? 그러니까 네. 이런 과도기 때는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테마가 바로 보안주 테마인데 어제 보안주가 물론 이제 일제히 다 뭐 모든 종목들이 올라오는 가운데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어떤 이슈와 어떤 시그널이 보였기 때문에 이제 오늘 보안주 섹터에서 하나 골라왔고요. 종목은 이제 공개를 해 주시죠. 오늘 종목의 드림 시큐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다 뭐 한 번쯤은 들어보신 그런 종목 같은데 일단 이 종목 일단 실적을 먼저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실적이 너무 좋네요. 실적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0년 코로나 국면에서 언택트 수의 기대감으로 이 실적이 퀀텀 점프를 했어요. 그런데 2020년의 저 실적은 이 코로나에 따른 어떤 일시적 일회성 실적으로 사실 저도 좀 색안경을 끼고 본 측면이 있었는데 작년에 결산 실적을 보니까 이거 아니구나. 이거 확실히 보안 시장에서 드림 시큐리티가 이제 퀀텀 점프로 성장을 하고 있는 과정이구나를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는 걸 이번에 증명을 했고 그래서 영업이익이 이제 150억대까지 갔는데 사실 이 보안주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자잘자잘한 종목들이 많아요. 예, 솔직히 맞아요. 말씀드려서. 그래서 네. 이제 영업이익도 뭐 끼케야 이제 몇십억 정도 이제 이런 정도 수준의 이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업이익 이 100억 클럽도 이 보안주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 이 보안주 가운데서 영업이익 그 100억 클럽을 이제 달성하고 있는 종목이 이제 드림 시큐리티가 이제 하나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말씀드렸던 한국 정보 인증 정도가
영업이 이제 100억 수준 정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잘자잘 하다 보니까 이 보안주는 시장의 어떤 A급 테마로는 솔직히 좀 이제 아쉬운 게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B급 테마 수준에서 항상 들썩이는데, 근데 항상 이제 그럴 때 이제 쏠쏠한 재미를 주는 그런 이제 섹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그 B급 섹터가 상당히 이제 각광을 받았던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이제 로봇주가 이제 그 대표적인 B급 섹터 중에서 굉장히 시세가 많이 났던. 그런데 이제 보안주가 최근에 어떤 시장의 과도기를 이용해서 어제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시그널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그중에 탑픽으로 이제 드림 시큐리티를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는 거고, 그럼 이제 주요 체크 포인트 요것도 이제 보여드릴게요. 일단 실적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걸 증명을 했어요. 이제 퀀텀 점프를 했고, 이제 이 기조로 계속 성장을 한다면 이제 영업이익 200억, 300억 요 구조로 이제 갈 수 있는 이제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 역시 이제 그 배경에는 보안 시장이 지금 엄청나게 팽창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코로나 때문에 이제 언택트 수혜도 있지만 뭐 최근에 뭐 예를 들면 뭐 NFT, 뭐 메타버스, 뭐 거기에다가 이번에 뭐 자율주행이니 뭐 커넥티드카니 하여튼 보안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는 이제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성장은 더 가속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이 종목의 특징은 뭐냐면 또 뭐 인증 보안 솔루션 기업 최초로 전자서명 인증 사업자가 선정이 됐는데, 이게 이제 민간에서 선정을 한 게 아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이제 여기서 선정을 한 거니까 나름 이제 의미가 이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 종목이 뭐냐면 보안주가 대체로 그렇지만 워낙에 이제 적용 분야가 많다 보니까 다양한 테마 모멘텀이 있다 이거죠. 네. 그러니까 모든 엮으면 이제 된다 이제 이런 건데 이제 요 이제 모멘텀을 한번 좀 이제 최근에 제가 이 종목에 그 이제 최근에 드림 시큐리티가 이제 급등을 했을 때 그 나왔던 이제 뉴스를 토대로 해서 제가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목은 재밌게 지었습니다. 여건만 주세요. 저는 올라갈게요. 이제 이렇게 지어놨는데, 뭐 한국은행에서 이제 한국은행 그 CBDC가 이제 6월까지 그 이제 시험을 완료한다고 해서 일전에 KCT 우리가 한번 해먹은 적 있잖아요. 6월까지 이제 갤럭시 폰으로 NFT 이제 거래 시험을 하겠다. 이제 요거거든요. 요걸로 이제 한번 좀 들썩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자지가 분산 신용 관리 등 이제 블록체인 CBDC 테마로 이제 엮일 수 있다. 이런 거고, 또 이제 현대차가 양자 컴퓨터로 차세대 배터리를 개발하는데 여기도 엮여요. 왜냐하면 양자 암호 기술 등 이제 자율주행이나 커넥티드카 테마 쪽의 보안 기술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엮이는 거죠. 또 있어요. 보시게 되면 애들이 또 뭐냐면 워낙에 이제 굴지의 대기업들하고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카카오뱅크에서 뭐 한다 그러면 또 들썩이고, 또 이제 삼성페이가 뭐 한다 그러면 또 들썩이고, 또 이제 SK텔레콤이 뭐 한다 그러면 들썩이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들썩이는 이유는 뭐냐면 뭐 우선협상자, 뭐 컨소시엄 이런 데 다 엮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보안 이슈 테마에서는 항상 뭐든 엮이면 시세는 난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과도기적인 이제 어떤 시장에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고, 어제 특히나 이제 보안주 쪽에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어제 위메이드가 급반등한 것도 이제 저걸 좀 공유하기도 합니다. 뭐 이제 가상화폐가 이제 급반등한 걸로 위메이드가 또 올라가기도 했지만, 어제 미국에서 NFT 거래소 설립을 이제 추진한다. 저도 그 기사 봤어요. 뉴욕에 이제 네. 이 뉴욕에 NFT 거래소 설립 추진한다. 이것도 이제 결국 이제 보안주의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이슈이고, 그리고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네. 네, 그 시스코 시스템즈가 실적 발표 후에 시간을 거래해서 좀 주가가 그렇죠. 오르던데. 미국을 대표하는 보안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시스코 시스템즈가 장 마감 후에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시간으로 급등을 한 거죠. 네. 요것도 엮으려면 엮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보안주가 이제 이러한 어떤 과도기적인 어떤 그런 시장에서는 항상 시세를 내온 거죠. 오늘 시간 많으니까 자세히 설명드려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몇몇 종목을 한번 볼게요. 드림 시큐리티를 보기 전에 일단 요 종목은 이제 그 한컴 MDS라는 종목인데 요것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어제 보안주가 대체로 뭐냐면 하루만,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시세가 계속 이제 하락을 하다가 어제 하루 일제히 반등을 했는데, 보안주가 어제 하루 반등으로, 하루 상승으로 다 21선을 다 돌파해버린 거예요. 21선이 뭐죠? 추세선이잖아요. 추세선. 그러니까 단기 추세선을 다 돌파해버린 시그널이 나왔는데, 어제 한컴 MDS가 9.5% 급등을 했어요. 예. 그래서 안 갖고 온 거예요. 사실은 드림 시큐리티가 어제 좀 덜 올라서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국전자인증도 한번 볼게요. 한국전자인증도 어제 7.4% 급등을 하면서 하루 상승으로 21선 돌파해내는 흐름, 그리고 대부분 종가가 이제 고가인 그런 흐름을 보였고, 우리가 이제 일전에 한번 해먹었던 한국정보인증도 한번 볼게요. 자, 얘도 어제 하루의 상승으로 21선을 바로 뚫어내는, 그러니까 보안주 중에
대표주들이 어제 하루 반등으로 다 추세를 돌려내는 흐름들이 이제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시그널을 포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지표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슈들이 뭔가 있나 했더니 또 이제 NFT 거래소 추진 같은 이런 이슈가 또 등장을 했고, 여기에 이제 활용 점정으로 간밤에 뉴욕 증시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보안주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면서 시간을 이제 급등을 한다. 이런 부분을 종합해 봤을 때 이제 보안주가 지금 타이밍에서는 한번 좀 군을 이루어서 움직일 가능성이 이제 높다. 이런 관점에서 갖고 왔고요. 그리고 이제 드림 시큐리티 차트로 가면서 이제 가격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얘도 어제 이제 하루의 반등으로 이제 20일선을 이제 바로 이제 뚫어내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고, 그러니까 지난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이제 전년 대비해서 각각 매출은 19% 그리고 영업이익은 16% 이제 성장을 했고요. 그리고 이게 어제 3% 정도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얘는 제가 이제 어제 아유 좀 그만 좀 올라가라. 내일 제가 좀 여러분들께 빨리 좀 좋은 타이밍에 소개해 드려야 되니까 이제 이랬는데 네. 보안 시장이 이제 계속적으로 팽창하면서 이제 성장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일회성 실적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최근에 이제 수급도 보게 되면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매수 기조는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산발적으로 사긴 하지만 외국인, 기관 이렇게 동반매수. 그리고 어제는 좀 외국인이 좀 이렇게 좀 많은 수량을 좀 이제 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시장은 항상 새로운 재료와 테마를 원하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자가 이제 9만 명을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뭐 진단 키트나 이런 종목들이 생각보다 그렇게 강한 시세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제 시장 상승분만큼만 거의 올라가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 코로나 확산 이 어떤 수혜 테마는 이제는 조금 정점을 찍고 이제 조금 둔화되는 쪽이라고 하면 시장은 또 새로운 테마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보안주 쪽이 굉장히 지금 현재로서 싱싱한 테마이고, 주가도 대부분 차트 보시게 되면 바닥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좀 좋아 보이고, 그리고 이런 시장 과도기에선 어김없이 등장한 테마가 또 보안 테마였다는 걸 봤을 때 드림 시큐리티는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일단 좀 가격 전략으로 갈게요. 단계적으로 일단 1차 목표가는 여기 이제 매물대가 한 4,500원 구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4,500원을 1차 목표가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 손절가는 뭐 이전 저점이 이탈하는 뭐 한 3,700원 선, 요 정도 이제 제시를 해드릴 건데, 요 종목은 이제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 묵혀갈 종목은 이제 최근에 많이 소개를 해드렸고. 그러니까 정규 종목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이제 정규 성격의 종목, 그리고 요건 이제 트레이딩 종목인데, 근데 정규 종목 넣고 있다가 이제 또 너무 이제 기다리기만 하면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중간중간 트레이딩을 제가 섞는 이런 관점이고, 일단 오늘 만약에 목표가 이제 부근에 도달한다면 일단 절반은 항상 트레이딩 종목은 이 전략은 물론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또 이제 새로 보신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오늘이라도 목표가 부근에 도달하면 이제 절반은 챙기시고 나머지 반은 들고 계시는 요런 이제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만약에 오늘 뭐 목표가 이제 도달하거나 뚫어낸다면 내일 이제 또 AS 해드리는 요런 이제 패턴으로 갈 테니까 오늘 드림 시큐리티 좀 관심 가져주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이 어찌됐든 간에 중심축은 가치주 쪽이다라고 보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봐요. 네, 맞아요. 네, 부장님의 의견이시고, 이런 시장의 좀 과도기 속에서 우리가 또 트레이딩으로 네. 접근해 볼 만한 테마가 보안이고, 네, 오늘 네. 드림 시큐리티라는 네. 종목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뭐 엮이면 올라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네. 테마주를 접근할 때 지론이 뭐냐면, 네. 아니 내가 주식을 바닥에서 샀는데 걔가 실적으로 올라가든 테마로 올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맨날 다 꼭대기까지 올라간 종목을 추격 매수하셔갖고 맨날 고생을 하시니까 네. 테마주도 바닥에서 사면은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오늘 드림 시큐리티 한번 지켜보시죠. 네, 알겠습니다. 조성의 퍼스트 클래스, 오늘 저희가 종목 얘기로 시간을 좀 가득 채워봤습니다. 여기에서 마무리할 거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찾아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